안녕하세요. 오늘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개강날이기도 한데요. 먼저 우리 이제 요 개강론 구조와 초단기 집중반 요 패키지로 진행하는 반하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유아교육개론 암기장만 이제 자세히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연팽 선생님들도 그렇고 요 개론 암기장, 과정 암기장,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구정 연휴 때 했던 그 음원 파일 드리는 암기장 25강짜리 있잖아요. 그거를 세트로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의는 우리 연팩 선생님들께는 이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따로 또 이제 개론 암기장, 강론 암기장, 그 다음에 음원 파일 드리는 그 구정 특강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또 이렇게 수강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따로 요 강의를 수강하시든 선생님들이시든 아니면 연팩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모든 강의를 다 같이 수강하시는 선생님이시든 간에 요거를 같이 묶어서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연팩 안에는 뭐 혼자서 공부하시는 거, 뭐 정리하는 거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우선은 상반기까지는 이제 문제도 우리가 계속 풀어요. 1월부터 우리는 계속 문제를 풀기는 하지만 문제 푸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상반기 때는 일단 내용을 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근데 내용이 그냥 한 번에 쫙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블록 쌓기 같은 거 할 때는 블록 하나 놓고 옆에 놓고 탁탁탁 맞춰서 놓으면 되지만은 우리 머리는 블록 형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피아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화와 조절 막 이런 걸 거치면서 계속해서 스키마가 막 이렇게 변형되면서 조절되면서 확장되어 나가는 형태로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개강론 강의를 제가 엄청 자세히 해드렸는데 책이 또 굉장히 얇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그 한국사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전한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제 평소에 제가 잘 안 쓰는 용어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따라하긴 좀 어려운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생님 가끔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얘기랑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막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잘 못하겠고요. 어쨌든 그 선생님도 두꺼운 책 보지 마라. 그죠. 두꺼운 책 보면은 떨어진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 유튜브에도 제가 그 부분을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두꺼운 책 보는 분들은 이제 장수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장수생이 되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선생님 빨리 붙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지선과 만나고 나서부터는 빨리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일단 저희는 기본서가 엄청 얇잖아요. 그리고 기본서가 얇고 그 다음에 저희 암기장 지금 이제 작년 암기장 들고 왔는데 올해는 표지만 바뀌었고 이제 안에는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이제 법령 바뀐 거 이런 거만 바뀌었는데 자, 암기장 두께도 뭐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암기장은 이거 몇 페이지죠? 암기장 개강론 다 해서 200페이지 안 돼요. 190페이지 뭐 요 정도 한 약 200페이지가 안 되는데 이 정도 분량이면은 뭐 노트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개강론 다 해도 얼마 안 되니까 그 강의를 자세히 듣고 나서 이제 구조화, 우리 머릿속에 구조화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책으로 암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꾸 표 형태로 뭔가를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머리는 표가 안 들어가요. 표가 안 들어가요. 표 형태로 막 정리를 하는 게 한때 다른 수험가에서 되게 유행인 때가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유행하다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런 책들이 다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지. 왜 표 형태로 선생님들이 자꾸 뭐 이론을 표 형태로 자꾸 정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머리 구조하고 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표는 보고서 낼 때.
보고서 낼 때 쓰는 거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 표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우리 머릿속에는 표 형태로 절대 네모 반듯한 표 형태로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론을 개강론을 자세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는 요 얇은 책 암기장 있잖아요. 요 얇은 책 암기장으로 딱 구조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론, 강론 얇은 책으로 제가 엄청 자세하게 강의하는 거 아시죠? 얇은 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두꺼운 책을 그렇게 자세하게 강의하면 1년 내내 기본 강의하고 그냥 끝나야 돼요.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얇은 책으로 엄청 자세하게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완벽 외우면서 구조화를 딱 하는 거는 요 얇은 암기장은 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두꺼우면 절대 딸딸 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AI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딸딸 이건 정말 달달 외우셔야 되는데 저 외우는 거 다 힘들어하는 거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200페이지 미만 책도 딸딸 외우는 거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해한 걸 외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개강론 시간에 엄청 자세하게 강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외우는 건 선생님 다 외우세요. 이렇게 제가 선생님들을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론 암기장, 강론 암기장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론 암기장 개강입니다. 그래서 개론 암기장 2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2주면 선생님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주면 이거 2번도 사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제가 9월, 8월, 9월 이때쯤 돼서는 개강론 다 해서 한 4회로 그냥 끝내버려요. 싹. 그러면 그때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막 백지 쓰기 하면서 막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오바예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3월 첫 주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요걸 2주 동안 개론을 쫙 정리를 해드릴게요. 암기장 요 책 가지고. 그리고 문제도 풀어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한 25문제씩 풀고 다음 주가 종강이에요. 요 과목은 2주 하니까. 개론 암기장.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요거 실전 보고도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론을 탁 넣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이게 딸딸 외워지진 않잖아요. 어떻게 하시냐? 제가 요 개강론 구조화 초단기 집중 정리반 여기 동영상 패키지 요 반에도 이제 넣어놨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 암기장 음원 파일 드리는 요 강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패키지 선생님들이 이거 이미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이거 이제 혹시 요 강의만 신청하시는 선생님들도 요 음원 파일 강의는 벌써 다 업로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 신청하자마자 다 다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을 다 받아가지고 물론 강의도 보실 수 있고요.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지금 저랑 개론 암기장을 하잖아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이 뭐 운전할 때도 듣고 설거지할 때도 듣고 뭐 집에서 뭐 딴 거 조금 뭐 이렇게 방 청소할 때도 듣고 그러셔도 좋아요. 근데 그거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냥 안 듣는 것보단 나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 강의를 2주 동안 이제 개론 암기장을 또 딱 듣잖아요. 그리고 제가 개론 수업할 때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하게 구조화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조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대로 외우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걸 그냥 무작정 뜻도 모르고 외운 게 아니고 우리는 내용을 빠삭하게 알면서 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딸딸 외우면 이제 선생님들 서답식 답안 쓸 때 키워드가 탁탁 들어가요. 키워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서답식 답안 쓸 때 키워드 들어가는 거 너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이해와 암기가 같이 탁 맞물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많이 풀 거예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뭘 묻고 있는지 캐치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연습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아실 거지만은 일단 문제를 딱 캐치하고 난 다음에는 정확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쓸 능력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본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요 암기장을 딸딸 외우면은 이제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가 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암기장이 요게 지금 키워드 중심으로 아예 백지 쓰기까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딸딸 외우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서답식 답안을 쓸 때 키워드가 딱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거 2주면 끝납니다. 2주 14일이 아니고 2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딱 집중하고 2회 정도는 강의 들을 수 있거든요. 제 강의를 딱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음원 파일을 딱 틀어놓고 한 번만 정상 속도로 들으세요. 그러면 전체가 25강밖에 안 되는데 개론 다 합해봐야 10강 미만이에요. 40분짜리 10강 미만이에요. 그러면 하루만 마음 먹으면 다 들을 수 있겠죠. 자, 제 강의를 다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엄청 자세히 봤어요.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거 몇 번 훑어드렸거든요. 그거 다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혼자 또 들어요. 한 번 마음 먹고 정상 속도로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2배속으로 땡겨버려요. 2배속으로 땡기면 하루에 2번 들을 수 있겠죠. 2배속으로 땡겨갖고 맘 먹고 몇 번 듣고 그렇게 해서 한 10번만 듣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듣지 마시고 책을 보면서 이제 정상 속도일 땐 좀 천천히 이제 2배속 땡기면 빨리빨리 가겠죠. 그거를 눈으로 쫙 따라가면서 입으로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눈으로, 귀로, 입으로 머릿속에서 막 회전하고 그리고 계속 봤던 익숙한 구조가 이미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요거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뭐 어떤 자료까지 같이 업로드 해드릴 거냐 하면은 요 암기장 파일이랑 똑같은데 괄호가 엄청 많은 거. 그냥 봐서는 알 수 없는 거. 그걸 드릴 거예요. 그러면 N수생 선생님들이나 혹시 작년부터 같이 지금 올해도 또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은 제 암기장 파일, 음원 파일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암기장 책은 옆에 펴놓고 백지 쓰기 같이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러면 속도 빠르게 한 번 백지 쓰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실력이 좀 좋다. 공부가 많이 됐다. 이런 분은 2배속으로 땡기고 백지 쓰기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9월, 8월 돼서는 우리는 수업을 그렇게 또 진행을 하는 반이 있어요. 아예 수업 시간에 딱 오셔갖고 백지 쓰기 1회독 돌리고 가는 거죠. 그런 반도 이제 나중에는 있는데 지금 아직 3월에는 초수 선생님들은 지금 백지 쓰기 하는 건 좀 무리일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번이나 10번 정도 듣고 나면 이제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개론은 지금 이제 초수 선생님들은 아직 강론은 모르니까 이 음원 파일은 그래도 강론까지 쫙 다 들으세요. 초수 선생님들도. 왜냐하면 개론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강론도 들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잘 몰라도 끝까지 듣는 거예요. 일단 들어놓으면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강론 수업을 들으시면은 그게 또 상승작용을 해요. 그때 들었던 게 이제 왜냐하면 전체적인 틀은 머릿속에 그려져 있거든요. 디테일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디테일을 설명하면 여기에 이 부분에 있는 건데 지금 이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개론은 이제 암기하시고 강론은 요 파일을 들으시면서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기 바래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아직 유아교육 과정 암기장은 아직 개강을 안 했어요. 개강을 안 해서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개강을 할 건데 지금 그러면은 요 두 개는 이제 요 개론 암기장은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과정 암기장은 조금 있다가 업로드가 이제 강의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냐면 요 개강론 암기장 예습반이라고 했는데 요거 하루 만에 끝내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게 총 25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강당 한 40분 정도로 줄여놨기 때문에 얼마 안 되죠. 개강론 다 하는데 40분짜리 25강이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요거를 선생님들께서 음원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원본은 보관하시고 복사해가지고 요거를 막 자르세요. 선생님들 취향에 맞게 자르고 붙이고 다 해가지고 선생님들 듣기 좋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반복해서 계속 들으세요. 정상 속도로도 듣고 2배속으로 땡겨 듣고 이거를 제가 뭐 설거지할 때 들으시라고 드리는 파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짧은 이 전체를 짧게 줄이는 거는 강사의 실력이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유아교육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책도 두꺼운 책을 줄이고
늘리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모든 책 다 그냥 갖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늘리는 건 쉽지만,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 늘리는 건 쉬워요. 내 책 어딘가에서 시험에 다 나왔느니라 난 100% 적중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쉬워요. 근데 두꺼운 책을 줄이는 거는 그건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5강으로 녹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선생님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음원 파일을 드린다는 부담이 또 저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그 40분 동안 줄여가지고 필요한 얘기만 딱 해드렸던 거예요. 중간에 뭐 멈춰가지고 뭐 이건 이렇고요. 막 설명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요거를 40분짜리 음원 파일을 최대한 줄여갖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게 제가 1월에 녹화를 했기 때문에 25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녹화를 했는데 그때는 20강이었어요. 이 5강 차이가 강사가 받는 이렇게 마음의 부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무한정 늘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정한 선에서 좀 선생님들한테 유익하게 생각을 한 게 한 25강이었어요. 원래는 한 20강으로 줄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직 공부가 안 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5강으로 줄였고요. 나중에 가을에 다시 한번 이런 강의가 진행이 될 건데 그때는 음원 파일은 안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음원 파일이 별 소용이 없어요. 이걸로 이제 외우시고 그때는 강의 자체를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그때는 이거보다 훨씬 한 10강 정도로 백지 쓰기랑 같이 할 수 있는 요 암기장 가지고 다시 한번 수업을 진행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정말 수업 시간에 와서 딱 들으면서 백지 쓰기 쫙 하면은 그냥 한번 쫙 백지 쓰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전체적인 수업의 그런 구조를 좀 아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암기하고 구조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계속 문제는 엄청 푸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막 쏟아져 나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많을 거예요. 지금 푸는 문제만 해도 왜 이렇게 많지? 이런 생각 좀 드실 텐데 이제 5월 이후부터는 문제가 막 쏟아져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하셔갖고 암기를 좀 그 전에 구조화와 암기를 최대한 좀 잘해주시기 바래요. 근데 너무 막 독한 결심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겁나요. 왜 겁나냐 하면은 왜 이렇게 발을 끌어오르다가 이렇게 탁 꺼질까봐 전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력은 뭐냐 하면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조금 덜해도 꾸준히 내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너무 굳은 결심해갖고 막 잠 안 자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꾸준히 해주세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집중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공부 진도가 많이 나가야 돼요. 짧은 시간 동안에 조금 보면 나는 양보다 뭐 질이야, 그거는요 앉아서 놀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2배속 딱 당기면은 이 개강론 1회독 하루만 해요. 하루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집중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도 1000문제씩 막 풀어야 돼요, 선생님들. 저랑 하시면서 한 5000문제 이상 풀어야 되는데 그걸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출도 좀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계 타임 딱 맞춰놓고 조금 풀어봤던 기출은 한 40분 만에 한 교시 거 실전처럼 쫙 풀고 채점하고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고, 이제 초수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너무 맞추지 말고 한 회당 진짜 시험처럼 풀어보고 첨삭하고 스스로 첨삭하고 또 풀어보고 스스로 첨삭하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문풀 때 말씀을 드리고요. 상반기에는 일단 암기, 구조화 여기에 초점을 두시는데, 제가 암기 너무 힘들어하시고 암기 너무 싫어하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쉽게 해드리는 거예요. 요건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세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혼자 배속 땡겨서 몇 번 이렇게 돌리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외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워졌다 생각되면 정상 속도로 파일 딱 맞춰놓고 암기장을 옆에 펴놔야 돼요. 이 원래 책 있잖아요. 원래 책을 옆에 펴놓고 백지 쓰기 전부 괄호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옆에 놔두고 약간씩 보면서 채워 넣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도 계속 출력할 수 있게 파일로 드릴 거니까 여러 번 출력해서 그 작업을 반복해 보시면은 이 외워져요.
음원 파일을 그럼 뭐냐 하면은 음원 파일을 들으면서 책도 조금씩 보면서 쓰는 거거든요. 모든 감각을 싹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엄청 잘 외워지고 선생님들이 들은 거, 눈으로 본 거, 입으로 말한 거, 손으로 써본 거는 안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답안지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깔끔해야 돼요. 여기 적재적소에 키워드 딱딱 들어가게 깔끔해야 돼요. 알아봐요. 교수들은 이 용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전공 용어인지 싸제 용어인지 딱 들어와요. 딱딱 잡아내요. 저한테 개인 지도 받아보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거 전공 용어인지 대충 알아서 자신의 용어를 쓴 건지 탁탁 집어냅니다. 오래 안 걸려요. 한번 사선으로 쭉 읽으면 다 보여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는 답안이 깔끔하기를 바래요. 그러면 감점을 아무리 찾아봐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깔끔한 서답형 답안을 완벽하게 쓰실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래서 요 강의는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요 강의를 따로 신청하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고요. 패키지 선생님들도 이런 맥락에서 꼭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요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자, 오늘하고 다음 주에 진행하는 요 과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는 모든 저희 이지선 유아명에서 드리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입니다. 전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일반인이 출제한 문제들은 시험장에서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네, 만날 수 없어요. 만약에 야, 책 어딘가에 있는 거 그거 나온 거야. 그건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들 실제 시험장에서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면 풀어본 문제가 나오든지 풀어본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유형이 나와야 선생님들이 문제 푼 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유형. 성동격서입니까? 동쪽에서 천둥소리 나는데 뭐 서쪽에서 뭐 이렇게 실제로는 서쪽에서 전쟁하는 뭐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황당한 케이스인데 대학교 수준이 낸 문제가 아니면 그런 일을 당해요. 그럼 선생님들은 동쪽인갑다 이랬는데 전쟁은 서쪽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거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일반인들하고 그것만 업으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한 대학교 수준은 마인드가 완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수험가에서 제가 보고 있는 그 지점하고 일반 수험가에 있는 다른 학원 수많은 일반인이 다른 학원가 노려진 학원가 다른 데서 생각하는 거랑 갭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맞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항상 나오잖아요. 그 지점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해시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해시리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제가 그 막 다 추려드린 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나왔어요. 진짜 앞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서 다 나왔기 때문에 진짜 선생님들께서 그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라야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지선 유아인명에서 드리는 모든 문제, 그러니까 뭐 연습 문제 하나 뭐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전부 대학교 수준의 문제입니다. 맘먹고 드리는 거예요. 맘먹고. 저 혼자 낸 것도 아니고 대학교 수준이 함께 만든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5,000문제씩 공수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문제는 올해도 계속 새로운 문제 많이 들어가고 또 기존에도 문제가 좋았지만 그 문제들도 많이 뺄 거예요. 좀 약간 올드하다 싶은 건 다 뺄 거고 수정하고 새로운 문제가 엄청 많이 투입될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무슨 상한 우물입니까? 막 옛날에 있던 문제 계속 그런 거는요. 시간 낭비, 노동 낭비 죄악이에요. 죄악. 그렇게 하는 거. 왜냐하면은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시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예요. 실전 보고 아니래도 매주 푸는 문제들도. 그래서 저희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고 실전 모고 마지막 주에 봅니다. 모든 강의는 마지막 주 전부 실전 모고예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들은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공부가 조금 되신 선생님들은 타임을 맞추세요. 어차피 제 강의를 듣기 때문에 강의 듣고 풀 거잖아요. 복습하실 때는 타임을 맞추고 한 60분 정도 타임을 맞추고 써보세요. 써보고 그 다음에 첨삭하고 다시 써보고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데 모든 강의 문제를 많이 주는데 모든 수업을 다 그렇게 하려면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정해서 그렇게 하세요. all or nothing은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에요. 다 하던지 하나도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부씩 하세요. 일부씩 조금씩.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조금씩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all or nothing 마인드가 너무 흑 아니면 백,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를 강의를 완강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수업하면서 이해하면서 듣고 그 다음에 몇 문제 정도는 실전처럼 풀어보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섞어서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 수업은 일단 수업 시간은 저희가 2회, 강의는 총 2회로 구성이 되고 수업 시간은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길진 않아요. 1시 반에서 5시 반까지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맨날 1시간씩 막 오버타임 해가지고 직강 선생님들은 이제 좀 저 시간은 아니거든 이렇게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1시간 정도 더 강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제가 시간을 지켜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수업을 하실 때는 암기장 책 가지고 오시면 되고 암기장 책은 구매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책으로 묶여진 거 필요 없는 분들은 파일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종이책이 더 편한 분은 종이책으로 보면 되고 PDF 파일이 편한 분은 PDF 파일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강의 자료에 PDF 파일 올려드리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단거나 하고 이럴 때도 파일 활용하시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쓰시고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정확하게 적중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학 교수진들이 모여가지고 디스커션 해서 강의를 공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유아인명 출제를 대학 교수진들이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학 교수진은 유아교육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부교수급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 되는 거는 쉽진 않아요. 뭐 대학 교수 나는 누가 시켜준다 그러는데 안 했어. 나는 하라 그랬어.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라 그래서 하면은 법에 걸려요. 교수 채용 잘못되면 이사장 감옥 가요. 아시겠죠? 그건 범법이에요. 그래서 나랑 친하니까 교수 시켜주고 그 신문 나요. 뉴스 나거나 큰일 납니다. 그건 안 되고 교수 튀어내면은 일정 기간 한 3개월 이전에 공고를 내게 돼 있어요. 공고하면 공고 가지고 이제 그 심사를 해요. 나중에 이제 그 어플라이 하면은 심사를 하는데 외부 심사위원 다른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야 돼요. 심사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최종 되면 이제 이사장 면접까지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채용한 교수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교수 되려고 그러면 교수가 되고 나서도 한 5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부교수가 되거든요. 부교수급 이상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 인력 풀에서 차출하는 그 인력에 속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 풀은 이제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플라이 했다고 누구나 인력 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력 풀이 선정됐다고 공문이 와요. 인력 풀을 아무나 이렇게 낼 수는 있겠지. 그냥 대학생도 낼 수는 있겠지. 내는 건 자유니까 낼 수는 있어요. 근데 됐다고 선정이 오는 거는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들한테 보통 옵니다. 요새는 이제 그 초임들도 선정은 하는 것 같아요. 초임들은 이제 조교수죠. 조교수급한테도 선정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위촉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교수 전임 강사 다른 강사가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석자 교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래 교수, 겸임 교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들 중심으로 구성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중을 우연히 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이게 적중이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지금 1차, 2차 계속 적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지선 유아인명에서 드리는 자료들,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열심히 풀어보셔야 돼요. 정말 화가 나는 게 교수들이 이제 맘먹고 지금 자료들을 저를 통해서 공급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자료도 드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 다 드리는데 틀려갖고 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시험에 나왔는데 그걸 틀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적중하는 그런 모든 자료와 문제들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길대로 하시면 최단거리예요.
그것도 안 하고 붙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안 하고 붙으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좀 양심이 없는 거지.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제가 알려드리는 길이 지름길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할 거는 많아요. 그래서 지름길을 알려드리는데 그 길대로만 쫓아가시면 진짜 최단거리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핵심을 짚어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자, 여기는 제가 왜 얘기를 이렇게 써놨냐 하면은, 이제 유아임용계에 교수들이 내는 문제를 공급해드린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수험가는 교수 문제라고 하면 그게 뭔지 알아요. 근데 우리 유아임용 수험가는 교수 문제인지 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 문제를 풀어야 쌤들이 고생 안 하고 합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반인하고 대학교 수진은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출제는 대학교 수진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동격서가 생기는 거예요. 저쪽인갑다 했는데 저쪽에서 전쟁 나는. 항상 시험장 가면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교수들 입장에선 계속 예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고를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일반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수들은 완전 학성계다 대고 계속 이런 거 시험에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지. 그리고 저를 통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잡으셔서 시험 문제 가서 다 맞추세요. 그래서 이 기회를 딱 잡으셔야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정답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정확한 답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서답식 답안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키워드를 쓸 수 있는 능력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이해, 그 다음에 이 얇은 책 딸딸 외운 거, 그거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키워드가 싹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캐치하는 능력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생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같이 해나가야죠. 그래서 이 수업은 일단 문제를 캐치했다 치고 서답식 답안을 키워드를 다 넣어서 정확하게 쓰는데 필요한 그 과목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 뭐 하셔야 되겠어요? 강의를 잘 듣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천해가지고 이걸 딱딱 외우셔야죠. 제가 외워드릴 수는 없고 선생님들이 진짜 쉽게 외울 수 있게 제가 지금 최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200페이지 미만으로 자료를 줄였어요. 그 다음에 그걸 제가 강의를 해서 음원 파일을 드려요. 그리고 백지 쓰기 자료까지 다 드려요. 그럼 실제로 선생님들이 도서관에 가서 독서실, 집에 다 좋아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진짜 음원 파일을 들으면서 집중해서 해보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쉽고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도 풀잖아요. 그럼 문제 풀면서 또 이제 바로바로 막 실력 향상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문제 푸는 재미도 또 있잖아요. 그냥 암기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풀어보면서 연습하고 이 두 가지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할 거 많지도 않아요. 할 거 많지도 않아요, 진짜. 뭐만 하면 되냐? 암기장 이거 외우면 돼요. 200페이지. 이거 외우면 되고요. 200페이지 미만이에요. 한 190페이지. 이거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기출 있죠. 기출 그동안 정리한 거랑 이 암기장, 기출 강의도 제가 하잖아요. 기출하고 암기장으로 기존 이론은 싹 다 그냥 정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5,000문제 이상 푸는데 선생님들한테 5,000문제 훅 던져주고 이거 다 해. 이러는 게 아니고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암기장하고 기출만 하면 70점까지는 받아요. 저하고 이 기본 이론 공부하고 이제 암기장 외웠잖아요. 암기장 그냥 극단적으로 암기장하고 기출만 딱 하잖아요. 70점 나옵니다. 70점. 근데 70점 맞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70점에서 이제 한 20점을 올려야 되는 거죠. 90점까지. 그걸 위해서 5,000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70점을 빨리 만드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일단 70점을 빨리 만드시고 그 뒤에 5,000문제를 풀면서 20점 팍 올리는 거예요. 그럼 붙어요. 우리 유아임용 할 거 많지도 않아요. 얼마 안 됩니다. 계속 길을 둘러 가고 막 문제 안 풀고 가서 운이었나 봐 이러고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게 아니고 제가 직선 코스 딱 알려드리잖아요. 맘 딱 먹고 자꾸 나 이렇게 해서 될까요? 이 어려운 것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쉬워요. 쉽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공부할 게 이렇게 많은데 그건 자꾸 딴 거 하니까 많은 거지. 공부할 거 딱 제가 정해드리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왜 못해요? 1년이면 시간 충분해요. 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할 거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리잖아요. 암기장 딱딱 외우시면 되는데 너무 쉽게 외우게 해드려요. 제가 외우고 그 다음에 기출을 그냥 문제 다 외우지 마시고 제가 해설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제가 강의에서 해설 다 해드리잖아요. 27년치.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면서 암기하고 같이 좀 하시고 그리고 5천 문제 제가 또 다 풀어드리고 정리 다 해드리거든요. 5천 문제 풀고 이런 붙어요. 그리고 떨어지진 않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암기장 무조건 딱딱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음원 파일과 함께 외우시면 돼요. 자, 요거면 시험 붙어요. 그냥 시험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해야지. 교육과정 다 맞고 논술 완전 다 틀어갖고 오면 또 안 됩니다. 논술은 논술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쌤들하고 저하고는 정말 한눈에 정리되는 유아교육개론 정리 딱 하는데 요거 2주면 끝납니다. 2주면 시간 넉넉해요.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종합적 사고력 실전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핵심 암기장은 책과 파일로 다 드릴 거고요. 문제 같이 풀면 되고, 제가 이제 강의를 조금, 요거는 그래도 조금 천천히 해요. 나중에 이제 8, 9월 되면 빨리 슉슉슉 지나가는데 암기장은 오늘은 그래도 지금 봄에 하는 개강론 암기장은 조금 천천히 내용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자, 진도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암기장 정리1, 정리2가 있고요. 실전 문제 풀이가 이렇게 2번 들어가고 여기 지금 안 써놨는데 여기 실전 모고도 있어요. 실전 모고 있습니다. 8월 9일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강의를 좀 일찍 시작합니다. 와서 실전 모고부터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좀 일찍 당겨서 시작합니다. 자, 저희는 모든 강의가 마지막 주는 무조건 실전 모고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조금 일찍 오시는 거를 항상 각오를 좀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 A만 시험 보죠. 왜냐하면 유아교육 개론 암기장이니까. 유아교육 과정 암기장 때는 실전 모고를 교육과정 A, B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이제 암기장 강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공부하려는 마음만 갖고 공부하시면 되고 너무 무섭게 굳은 결심을 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대신에 수업 시간에 앉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